농지 나오면 일단 이 용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농지는 지목 자체가요, 아예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으면 농사 안 지어도 농지입니다.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 짓든 안 짓든 농지. 지목 불문하고 요런 거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조경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 있지요. 요걸 심어서 판매용으로 심을 때 그 땅은 농지예요. 양파, 고구마 심듯이. 근데 이런 걸 심어도 조경할 목적으로만 심을 때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조경수 심는다, 그건 농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위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시설에서 유지, 양수, 배술, 수로, 농로, 제방 이런 말 나와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려고 바람 불고 막 이렇게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이란 말 나오죠. 우리 집 과수원의 일부를, 과수원인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그러니까 일부를 밀어버리고 방풍림. 방풍림이 뭐예요, 이게? 그러죠. 바람을 막기 위해서 산림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내 과수원의 일부를 밀어버리고 방풍림을 쫙 조성해. 그러면 농지의 전용이야, 아니야? 저런. 내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게 안 짓는 겨? 그러지. 농지를 밀어버리고 창고 짓고 건물 지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니까. 그때 내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용 허가, 전용 신고하는 자들은. 그러면 우리 집 과수원이 있는데 일부를 밀어버리고 방풍림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요. 이 부분은 농지 전용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농지 전용이 아닌데. 그 방풍림의 부지, 흙막이, 계단 설치할 때도 얘도 뭘로 본다고? 농지라고. 얘도 농지라고. 그 다음에 또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지요.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전, 저장고 이런 거 설치한 땅도 다 뭘로 보고? 농지래요. 이때 지금쯤 하면 이렇게 자세히 하면 읽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인 나오면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 초지는 벌써 몇 번 써먹었고, 요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경작을 하긴 하는데 몇 년 미만이면, 그러면 1년, 2년 잠깐 하고 말아버리는 건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지목 자체가 전답 과수원이 아니야. 잡종지 막 이런 데다가. 얘가 농지로 보려면 몇 년 이상은 계속해서. 그래 농사 지어야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농업인 얘는 그냥 길거리 가면서 외워야 된다니까. 1091, 330. 1000 이상 경작하나 연중 91. 비닐하우스 같은 거 330. 자, 대가축 몇 두? 두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 천수. 꿀벌 열통. 축산업 120인. 입으로 떠들면서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연중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다. 자, 이게 이제 농지 용어 틀린 거 쭉 나온 거예요. 제가 나온 건데 4번 봐봐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지로 서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입니까?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 전, 저장고, 퇴비장의 부지도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증. 자, 여러분요, 농지를 큰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를 받아. 증여. 농지증 내 안 내요? 내요. 경매로 취득할 때는 내요. 여러분들 문제 별로 안 나오는 과목은 되게 잘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만 용서를 못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왜 전용에 허가 받아 가지고 농지 취득하잖아요. 농지증 내 안 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아 취득한다. 낸다, 안 낸다? 와, 이렇게. 그 주말 목적으로 도시민들 주말 체험 목적일 때 농지증 내야 안 내요? 내죠. 영농계획서 면제하고.
그 농과대학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실험 실습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다. 농지취득 내야 안 내요? 내야지. 농지를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한 경우 농지취득 내야 된다고. 얘하고 주말 체험용농, 실험 실습지 똑같아요. 단 뭘 면제하고? 농업 경영계획서만 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 전용한다고 국가기관끼리 협의하자, 협의. 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안 내도 돼요. 농지취득은 시구, 읍면, 영농계획서 들어가야 돼요. 농업 경영계획서 기재할 사항이 어떤 거? 뭐 심을지. 그래요. 그거 맨 끝에 거. 그 다음 면적, 노동력, 농기계, 장비 뭐 심을지. 그래서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 목적, 전용허가 신고하고 취득할 때 학교나 연구기관의 실험 실습 목적일 때 영농계획서만 면제하고 농지취득 발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쭉 나왔을 텐데 얘는 이제 아예 면제사에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면 아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내가 취득해요. 농지증 내야 안 내요? 그때 내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 내지 않고 상속받고 금융기관 담보 농지취득 저 이게 나오죠. 농지 전용한다고 협의라는 얘기는 국가가 이 농지를 확 밀어버리고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용 협의 마친 농지는 농지취득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농업법인에 합병하거나 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거나 시효 완성으로 취득할 때 농지취득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면 뭘 작성하지 않고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은 신청. 농지증 발급받는 이거 오늘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공공단체, 연구, 농업 생산자 단체 애들이 시험, 연구, 실습지로 취득한다든가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취득하거나 전용한다고 허가나 전용에 신고하여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 안 받아? 받는다니까요. 발급은 받지만 뭐를 면제하고? 농업 경영계획서만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내 발급 통지? 4일. 이때는 2일 내 발급. 자, 이때 이거 개정된 거. 시구읍면장은 농업 경영계획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들어 몇 년간 보관? 10년간.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농지증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 농지증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징역 몇 년? 5년 벌금 5천만 원. 이거. 농지 소유 사항안 위반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저 97번은 답은 몇 번이에요? 응? 정오표 올려줬죠? 지난주에 올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추가한 것도 하나 있었고. 답은 지금 4번, 5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새기고 PPT는 4번을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번, 5번이에요. 책부터 먼저 풀게요. 그럼 4번.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연구, 실습지로 취득하여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농업 경영계획서만 면제되고 형식적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돼요. 그 지문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시험, 연구, 실습지로 취득하여 소유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군구가 아니고 시구읍면. 시구. 그래서 원래 정답의 취지는 5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검증하다 보니까 4번도 잘못됐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든 이렇게 하려고 오더 쳤는데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책은 정답은 4번하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무상사용. 여기도 개정된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볼게요. 위탁경영, 임대차 원래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내 땅 농사 지어라. 이건 뭐예요? 위탁이요, 임대차요?
임대차는 내 농지를 빌려주고 내가 차임을 받는 거고, 이게 임대차, 우리 건물 임대차. 위탁경영은 내가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내 땅 농사 지어달라는 거고. 자, 이때 원칙적으로 이건 소작농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자, 원칙으로 안 되는데 뭐예요? 요새 위탁경영 임대차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없다. 그 요런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숫자 나오는 거 2개. 국외 여행은 얼마 이상? 3개월. 자,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 3개월. 그럴 때 위탁경영 돼요. 그 다음에 개정된 게 임신 중이거나, 그죠? 분만 후 몇 개월 미만? 미만인 경우 위탁경영이 된다. 내가 이거 얘기할 때 합격단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24개월 줄 알아서 아니야. 24개월만 주면 되지. 애들 24개월이면 다 뛰댕겨 이제. 여러분 분만 후 봐봐요. 8개월 된 사람 애기 낳고, 그러면 애기 없고 콩밥 매야 되잖아.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인권 유린이야. 6개월 미만만 위탁경영해? 아니 6개월 넘은 사람들은 그러면 전 물리면서 농사 지어야 되나? 우리 할매처럼? 24개월은 돼야, 그죠?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6개월 너무 짧잖아요.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넣었다고 넣은 게 이놈이요. 나 같으면 분만 후 24개월 미만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 정도는 줘야 애들 펄펄 뛰댕기지. 그래서 여기서 저 3개 정도 숫자 나오는 거 꼭 알아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자, 임대차도 이거 바뀌었어요. 원래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그런데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해가지고 농사 짓는 놈한테 빌려줄 때는 5년 이상. 그래서 다만 다음에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거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는 임대차 기간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 5년 이상. 이거 교과서 써줬는 것 같네요. 방송 보면서 썼어요. 어찌 그리 열심히 하시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왜 3년 이상으로 하라, 온실 설치하면 5년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대인 땅 주인이 나 병원에 한 1년 갔다 오면 돼. 군대 1년 갔다 오면 돼. 군대 짧게 갔다 온 애들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휴가 왔다가 안 나가도 되고 뭐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전화 한 통하면 계속 떨어지고 뭐. 나 군대 있을 때 택도 없었어요 진짜. 휴가 하루 1시간만 해도 미기로 막 엄청났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사유로 임대인이 요런 사유나 요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 그래서 왜 내가 암 치료한다 한 1년 정도 갔다 오면 된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자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그래서 뭐 특별히 세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무상사용 한 방에 지금 설명하려고. 자, 대리경작자 지정한다. 지정 예고하고 10일 있다 지정하라. 이신청하라고. 대리경작자 지정되면 수확일로부터 2달 내에 수확량의 몇 %를 땅 주인한테 주라. 콩 10가마 중에 1가마. 안 받는다 그러면 지게 지고 법원 뒷마당에 쿵 공탁하라.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위탁경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100분의 10 2달 내에 준다. 콩 10가마 중에 1가마 100분의 10. 요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라. 또 임차인이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고. 그죠? 자, 5번 잘 보세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할 수 있다. 무상 사용은 사용대차가 법이 개정돼서 무상 사용으로 바뀐 거예요. 5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게 아닌데. 5번이 이런 얘기예요. 농지를 가지고 소유자입니다. 내가 찾아가요. 땅 주인한테 가서 그 농지를 나한테 빌려주시면 내가 당신 농지를 빌려가지고
도시민들을 주말 농장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내가 빌려줄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농지 소유하고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도시민들한테 임대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때는 그 자에게 무상사용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이 A고 A가 소유자고 야가 농지 가지고 있지요. B라는 놈이 가서 나한테 빌려달라 한다는 얘기예요. 왜 했더니 네가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이 땅을 다시 주말 농장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익을 얻을란다. 네 땅 나한테 빌려주라. 다시 빌려주게. 그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직접 있어야만 도시민들한테 주말 농장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너의 농지를 빌려서 다시 되빌려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주말 농장 농사 지으면 골병 들어서 다시는 안 해요. 위탁형 아까 얘기 임대차 있고. 자, 농지 전용. 자, 그렇다면 다 왔어 이제. 여러분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지를 타용도로 개발하고 싶어 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권자가 원칙 누구? 진짜 합격단 지난주 강의 엉망으로 봤네 또.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책 봐도 없어요. 장관님. 누구, 무슨 장관? 왜 국토교통부 장관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런데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자 3천 미만은 누구한테? 그럼 시군구. 3천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 넘을 때는 장관. 3천 3만.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3만 미만은 시군구, 3만 30만 사이는 시도, 넘을 땐 장관. 그래서 이거 몇 번 써보라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외 3천 3만, 3만 30만. 원래는 누구? 농림부 장관. 그런데 신고 대상이 있어요. 농지를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시군구 찾아가서 뭐 하라고? 신고. 변경할 때 신고. 자, 요거는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농업인용 주택, 업인용 주택, 유통가공시설 있죠? 뭐 양파, 액기스 이런 거. 그 다음 놀이터, 마을회관 같은 거. 연구, 시험, 연구시설, 양의장, 양식장. 이런 거 설치할 목적일 때는 허가받으라고 신고하라고. 신고하는 거. 신고. 얘는 농지 보존부담금 낼까 안 낼까?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그게 아니고 농지를 전용한다는 말만 나오면 다 낸다니까 그러네. 농지 전용이란 말은 농지가 더 이상 농사 안 짓고 지목이 바뀌는 거 아니야? 지목 바뀌잖아요. 놀이터로 바뀌네. 농업인 주택. 그러면 농지가 감소되는 거 아니야? 대체농지 조성할 수 있는 돈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런 용도로 바뀌면 땅값 좋아 안 좋아? 밭보단 주택 부지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보존부담금 내야지. 그런데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복구하는 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아니야. 이때 내야 안 내요? 전용이 아니라니까. 전용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뭘 예치하고? 복구비를 예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겨울에 잠깐 눈설매장으로 쓰거나 빙어 축제 논에 물 가둬가지고 그건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요. 그런 걸 조금 알아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농업인 주택 등등은 허가받으라고 신고하라고. 신고하니까 지금 허가가 아니고 지금 배가 고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코파이 줬잖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우리 학원 계좌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학생들 초코파이 먹으라고 돈을 입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으로 지금 초코파이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농지 전용에 신고라니까. 야들은 허가다, 신고다.
신고하는 시설이에요. 신고요. 야들은 농지보존부담금 낸다 안 낸다? 낸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농지 전용인데 일단 신고 대상이고, 자, 농지보존부담금 납입된 이거 보세요. 이거 나올 때 됐다니까.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농림부에 내야 된다. 잘 봐요. 농지에 뭐를 하는 거? 전용. 농지에 전용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다 농지보존 부담금 낸다니까. 이게 딴 용도로 간다니까요. 전용의 허가, 전용의 협의, 전용의 신고. 전용만 들으면 다 내야 돼. 뭘 내야 된다고요? 농지보존 부담금. 그런데 농지의 타용도로 일시사용에 허가나 신고하는 자들은 납부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농지 전용 옳은 것은 이것도 1번 한번 보려고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농지를 농지 외에 물 가둬서 썰매장으로 지역 축제장 있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빙어 축제 뭐 하고 그 화천에 뭐요? 화천 산천어 축제? 그런 거 논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 사용한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이건 일시 사용 허가가 아니고 신고. 얘들은 농지 보존부담금 내 안 내? 안 낸다니까. 그래 잠깐 하다가 봄 되면 다 그 시기 철거하는데 못 들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조업 중지 등의 명령. 자, 여러분요 허리 한번 펴보세요. 다 왔어. 농지법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야. 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 위반하면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험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았거나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하지 않는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요것만 공사 중지 등의 조업의 중지 명령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자, 3번 보세요.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할 때는 허가받아요, 신고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업인용, 어업인용 주택부지, 유통가공시설, 연구시설, 마을회관 놀이터, 양식장, 그러면 신고. 여러분 논농사 짓다가 벼농사 짓는 거하고 그 벼를 안 심고 거기다 물 대서 장어 양식하는 거하고 어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장어지. 항생제하고 막 엄청 뿌리면 싱싱하거든 애들이. 장어 양식할 때 발암물질 엄청 넣은 거 알죠? 뉴스 엄청 나왔어요. 양식 장어. 그러다가 자연산 장어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논에다가 벼농사 안 하고 거기다가 장어 풀어서 장어 양식한다, 그것도 전용한다고 신고해야 돼요. 군청에 가서 양어 양식장 설치한다 그러면 신고. 농업인용 주택 지을 때도 신고. 유통가공시설도 신고. 놀이터 마을회관도 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보세요. 농림부 장관은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가산금이라고 해요. 가산금. 빈칸용 나왔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들입니다.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3. 뭘 때린다? 가산금. 빈칸용 문제 기억나요? 난다 하세요 그냥. 자, 5번 봐봐요. 농지를 간이농업용 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이야. 그러면 농지보존부담금 내 안 내? 이제 드디어 안 내는 거야 이제. 오케이?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거 전용 신고 대상 이거 외워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연습 좀 이렇게 연습. 자, 농지보존부담금 전용입니다. 자, 이제 100번 농지법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요거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 지정하는 건 알고 있지요? 프라이팬, 손잡이, 노른자이가 뭐요? 노른자이는 진흥구역이요, 보호구역이요? 진흥지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란 놈은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라고.
노른자위는 지능구역, 둘러싸인 흰자위는 보호구역. 둘 다 합쳐서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가서 매청구 들어갑니다. 우리 농지법 매청구 두 군데 나와요. 여긴 지금 없는데 왜 농지 이행강제금 날라가잖아요. 자, 3만을 상속받았는데 내가 농사 안 지어. 만 뺀 2만 팔아야 되죠. 상속받은 지 몇 년 내? 자, 1년 내 팔아야 된다. 안 팔면 6개월 내 팔아라고 명령 날라오지. 처분 명령. 그러다 안 팔면 이행강제금 날라가잖아요. 1년에 몇 번? 한 번, 두 번 좀 세다. 몇 프로? 20% 날라와요. 그때 이제 이행강제금 나가면 안 되니까 처분 명령 떨어지면 매수 청구 들어간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그거 하고 요거 하고요. 그때는 공시지가로 산다. 실제 거래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 얘는 감정 가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농사 더 이상 못 짓겠다 그러면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광농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가 2만 미만은 보호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어요. 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사업, 주말농사업은 3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걔한테 외우지 마라. 자, 요거 4번에 농업진흥지역은 혹시 녹관농자 기억나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전용허가 받은 남은 5년 땅값만큼 벌금. 자,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딱 보세요.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거는 보호구역 안에서도 다 돼요. 근데 보호구역에서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관광농원 사업할 때 부지 면적 얼마? 2만. 주말농원 사업을 할 때는 3천. 요 두 개만 좀 눈에 봐놓으세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요 두 개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다? 보호구역, 흰자위. 이건 노른자에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벌칙은 요거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와서. 자, 보세요. 세 개만. 농업진흥지역 속에 있는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전용했다. 거짓으로 전용허가받아 개발했다. 징역 몇 년? 5년.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땅값만큼의 벌금이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안 받고 개발한 놈은 3년 땅값의 절반. 이렇게.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요, 여러분 저 부동산 하실 때 주의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인데 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했다. 거짓말로 서류 위조해서 전용허가 받았다. 징역 몇 년? 5년. 땅값만큼 벌금. 농업진흥 바깥은 똑같아. 외우는 3년 땅값의 50%. 거짓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놓으면 5년 또는 5천만 원. 5년 또는 5천만 원. 요거. 5년 이하 5천만 원이 벌금. 이게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은 놈. 농지증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징역 몇 년? 5년. 벌금 5천만 원.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공급 100선 다 끝났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시간 딱 내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오늘 공급한 날이죠.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하세요. 내일은 개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모레가 무슨 과목? 공시법 하루 종일 하면 그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주말에 모자란 과목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모자란 거 내가 좀 고득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중개사 시험은요, 민법, 중개사법, 공법 잘하면 합격합니다. 이 세 과목이지. 특히 2차는 중개사법 잘해야 돼요. 중개사법을 잘해야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 정리되면 공법.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진 경우 없습니다. 16개, 24개. 그래서 중개사법 잘해야 돼요. 공법은 그래도 한 60점은 나와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10번씩 외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형 문제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제하고 똑같은 모형의 40문제 전체가 나와요. 전체를 풀고 전체를 해설을 하니까
공법 전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4주만 돌리면 공법 전체를 4번을 돌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동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복습 다 해놓으셔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얼른 들고 다니면서 무시로 외우셔요. 일단 한번 펼쳐보고